최근 틱톡과 아마존 등 글로벌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앞다퉈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퇴출 위기에 놓인 틱톡도 마라라고를 찾아 트럼프에게 구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을 20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 해양 활동을 지적하고 북한 자금 세탁을 도운 개인과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센타하나 강풍이 다시 강타하면서 이번 주 기온이 상승할 예정입니다. 건조한 날씨까지 더해져 산불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한국에 들어갈 때 추가적으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가 캘리포니아주를 중점 검역관리 지역으로 새로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뉴욕 브롱스 지역에 100년 넘은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거리가 물에 잠겼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 여러 대가 물에 잠겼고 전력이 차단됐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틱톡과 아마존 등 글로벌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앞다퉈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퇴출 위기에 놓인 중국 동영상 앱 틱톡의 추쇼우지 CEO는 어제 마러라고를 찾아 트럼프 당선인과 만났습니다. 한 달 후 미국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인 틱톡이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온 트럼프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늘은 대통령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발표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와 회동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마러라고를 찾은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은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계획을 발표했고 애플의 팀 쿡 CEO와 알파벳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도 트럼프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 경영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내년 상반기 글로벌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77%로 나오면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에 대한 기대를 반영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20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 해양 활동을 지적하고 북한 자금 세탁을 도운 개인과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 형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20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해가며 한도 이상 석유를 수입하고 석탄과 철광석을 불법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이 같은 북한의 불법 해양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자금 세탁과 암호화폐 환전을 도운 중국 국적자 2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또 자금 세탁에 동원된 유령 회사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연일 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담당 특임 대사에 측근 그레네를 임명한 것이 북미 대화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지난달 대선 승리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한국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한덕수 고난대행 체제에선 양자 정상회담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I think it's less likely that
that Trump would go to Korea specifically to meet with the Prime Minister, acting president. 트럼프 당선인은 주 중국 대사와 주 일본 대사는 각각 지명했지만 주한 미 대사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최대 시속 60마일에 달하는 산타이나 강풍이 또 강타하면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립기상청은 화요일 오후부터 산타이나 강풍의 영향으로 남가주 전역의 기온이 상승했다고 예보했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에서 8도가량 더 오르면서 평년 기온보다 10에서 15도가량 높아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밤 최저 기온은 4, 50도대로 일교차가 커지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또 내일 오후까지 일부 산간 지역에 적색 경보도 발령했습니다. 낮은 습도에 산타이나 강풍까지 더해져 산불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적색 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산타클라리타 밸리, 말리부 해안, 그리고 샌퍼난도 밸리 등입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 들어갈 때 추가적으로 건강 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가 캘리포니아주를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중점 검역 관리 지역으로 새로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중점 검역 관리 지역이란 검역 감염병이 유행해 한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방역 당국이 지정하는 검역 관리 지역 중 집중 검역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번에 지역 19개를 새로 지정했는데 여기에 캘리포니아주가 추가된 겁니다. 미국에서는 미네소타와 워싱턴주, 그리고 펜실베니아주도 추가됐습니다. 이 지역에 체류하거나 이곳을 경유하는 사람은 한국에 입국할 때 의무적으로 사전 검역 정보를 입력해 QR코드를 부여받거나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어젯밤 뉴욕 브롱스 베드포드 파크 구역에 있는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거리가 물에 잠겼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 여러 대가 물에 잠겼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13개 건물의 전력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파열된 48인치짜리 수도관은 지난 1890년 설치된 것으로 130년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는 오래된 상하 수도관 때문에 매년 400건 이상의 수도관 파손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LA의 한 가발 가게에 강도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30년 넘게 가발 사업을 해온 마르가리타 토레스는 어제 새벽 LA 카운티 샌 가브리엘 사업장에 2명의 강도가 자신의 가게에 침입한 뒤 고가의 가발들을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2명의 남성이 금속 덤벨로 창문을 깬 뒤 침입하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강도 피해를 본 토레스는 최근 몇 달간 자신의 사업장에 강도가 들이닥치면서 보험료도 급격히 올라 사업을 닫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강도범들의 신원과 도주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경찰 추격전 중 차량에서 아기가 튕겨나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하이오주 브라이언 경찰국은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쯤 차량 절도 혐의로 수배 중이던 32살 제커리 체르벤카가 자신을 알아본 경찰을 피해 급하게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체르벤카를 체포하기 위해 추격을 시작했고 당시 체르벤카는 밴 문이 열린 상태로 시속 100마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체르벤카의 밴이 급회전을 하는 순간 9개월 된 아기가 카시트에 묶인 상태로 차량에서 튕겨나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악천후로 인해 추격을 중단한 경찰은 튕겨나간 아기를 찾아 병원으로 이송시켰으며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르벤카는 다음 날 체포됐으며 차량 절도와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국경 근처에서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국경 순찰대 요원이 숨졌습니다.
연방 관세 국경 보호국은 어제 오전 10시 15분쯤 샌디에고 동쪽 포트레로 근처 사유지에서 국경 보안 임무를 수행 중이던 헬리콥터 한 대가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락으로 헬리콥터에 유일하게 탑승하고 있던 조종사 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항공청은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헬리콥터 추락사에 대한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건강을 위한 건강식품.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만든 것인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직 유한양행 전용 뉴질랜드 사슴 농장의 최상급 통로경과 유한양행 전용 인삼 농장의 6년근 통홍삼, 엄선된 한약재를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한국식약처 우수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시설에서 만든 활력 증진 천수단, 그리고 전녹용 홍삼과 전홍삼. 213-738-1188 셀리온.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한국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공식적으로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류 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 헌재 심의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편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오후 헌법재판소 사무처 직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7일 이내에 답변을 요구하는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를 전달하러 간 겁니다. 12월 16일에 탄핵 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 요구, 출석 요구를 모두 발송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송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는 법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헌재 직원들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서류를 직접 건네긴 했지만 총무비서관실은 이 서류를 윤 대통령 본인에게 전달하겠다는 확인이 담긴 접수증을 주지 않았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이어 우편과 온라인 행정 시스템으로도 통지서를 보냈지만 아직 윤 대통령에게 송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에 우편을 이길 특송으로 보냈지만 우체국으로부터 송달 완료 연락이 아직 오지 않았고 행정 시스템상에선 기관 대 기관으로만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헌재가 보낸 서류는 윤 대통령이 아닌 총무비서관실까지만 전해진 상태가 된 겁니다. 이렇게 계속 서류 송달이 되지 않으면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을 비롯해 탄핵 심판 전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실을 다시 찾아가는 등 윤 대통령 본인에게 탄핵 심판 서류를 전달할 추가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류 송달이 계속 지연되면 헌재는 서류를 보내는 순간 송달된 걸로 보는 발송 송달을 적용하거나 대통령 비서실에 서류가 간 이상 이를 대통령 본인에게 송달됐다고 재판관들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어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일주일 만에 다시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무산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또 막아서면서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은 7시간 동안 대치만 하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건 어제 오전 10시 20분쯤이었습니다. 지난 11일 첫 시도 이후 두 번째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입니다. 이번에는 경호처 서버에 보관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이 주된 압수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조 청장의 비화폰을 이미 확보했지만 비화폰 자체에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있지 않고 서버에 저장된 통신 기록을 확보해야 당일 행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6차례 전화를 걸어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가 보안상의 이유로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고 8시간 가까이 대치한 끝에 영장 집행은 불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실 책임자는 여전히 비서실장이나 경호처장이어서 압수수색을 위해선 이들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경호처는 압수수색 협조 여부를 검토해 오늘 공조수사본부에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보는 경찰청장 공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조 청장은 계엄이 있던 지난 3일 저녁 7시쯤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침이 담긴 A4 용지 한 장을 받았는데 계엄 실행 전 이 문건을 공관에서 찢어버렸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문건의 실물을 확보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절차를 놓고 정치권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지연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리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 추천 헌법재판관을 헌재 탄핵안 인용 뒤에 임명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구질구질한 지연작전을 포기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공석 3위는 국회의 추천 몫입니다.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탄핵 심판의 신뢰성을 위해선 6인이 아닌 9인 재판관 진행이 바람직하다며 여당이 불참해도 청문회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서로 말을 바꿨다며 책임 공방만 벌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다. 당시 추미애 당대표, 또 우상호 원내대표, 그리고 나중에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법사위 간사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인사청문 특위 명단까지 확정했으나 국민의힘은 청문 절차에 불참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오늘부터 절차를 시작해 오는 23일부터 야당 단독이라도 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 심리를 앞두고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을 빨리 해결해달라고 사실상 국회에 촉구한 겁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재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공석이 되었을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재 공보관도 임명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헌재의 6인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는 게 헌재 판단이지만 9인 완전체를 조속히 완성해달라고 국회에 애둘러 촉구한 걸로 풀이됩니다.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까지 내놓을 경우 추후 법적 논란이 생길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재판관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생중계할지는 추후에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파면을 결정한 선고만 생중계했습니다.
다만 매 변론이 끝난 뒤 녹화 영상을 언론에 제공했었는데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헌재는 내일 정기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논의할 예정인데 주심 재판관 논란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이 대등하게 심리에 참여해 공정하게 재판하게 될 거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탄핵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어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내란에 해당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인 수사는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탄핵 심판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구성 중인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광기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정에서 집권 후 지금까지 야당에 의한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을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7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 안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수준급 법률가란 설명도 뒤따랐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할지에 대해선 대통령의 동의를 거쳐 며칠 안에 정리된 입장을 내겠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수사기관들이 서로 경쟁하듯 출석을 요구하는 건 적법 절차로 보기 어렵다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변호인단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윤곽금 전 고검장이 합류한 가운데 수사와 재판, 탄핵 심판 등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예정이라고 석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구속이 연장된 가운데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비상계엄에는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윤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미군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북한군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의 교전을 벌여 수백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날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지난 주말 쿠르스크 지역 마을 3곳에서 북한군 사상자 30여 명이 발생했다고 밝혔고 같은 날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도 북한군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처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북한군 수십 명이 사상했다고 밝혔는데 미국 정부가 북한군 사상자 규모를 하루 사이에 수십에서 수백 명으로 늘려잡은 것입니다. 이는 북한군이 전면에 나서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하게 교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폭탄이 터져 러시아군 사령관이 숨졌습니다. 이 사령관은 전장에서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한 혐의로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해 기소된 인물입니다. 이번 폭발 사고 배후에는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아파트 출입구로 남성 2명이 걸어 나오는 순간 강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현지 시간 17일 러시아 모스크바 남동부의 한 아파트 앞 대로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러시아 국방부 화생방전 방어사령관 이고르 키릴로프와 그 보좌관이 숨졌습니다. 키릴로프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모스크바에서 폭발 사고로 숨진 러시아군 최고위 인사입니다. 폭발물은 아파트 근처에 있던 스쿠터에 장착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폭발 장치가 원격으로 조종된 걸로 보고 현장 주변에 감시 카메라 영상 등을 수집해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Произошедшее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о как теракт, убийство, незаконный оборот оружия и боеприпасов. 이 사건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논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AFP와 BBC 등 서방 언론들은 우크라이나 소식통을 인용해 키릴로프 제거가 우크라이나 보안당국의 특수작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키릴로프는 우크라이나에서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한 혐의로 최근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10월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야만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하도록 도왔다는 이유로 영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도 오른 바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15세 소녀와 아이를 낳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볼리비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볼리비아 검찰은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성폭행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증언 명령을 거부함에 따라 영장이 발부됐으며 이는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65살인 모랄레스는 지난 2016년 10대 소녀와 아이를 낳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볼리비아법은 이를 성폭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모랄레스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적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10대 소녀의 어머니도 모랄레스 전 대통령과 함께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U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U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기아 다운타운 LA에서 여러분의 다음 차량을 만나보세요. 500대 이상의 신차와 인증된 중고차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드립니다. 처음 구매하시는 분부터 다양한 신용 점수를 가진 고객분들까지 한국인 매니저 애덤 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특별 혜택도 마련돼 있으며 렌터카나 라이드쉐어 차량을 이용 중인 고객님께도 도움을 드립니다. 가솔린,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기아 다운타운 LA에서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한국인 매니저 애덤 김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